왜 곱슬머리인데 왜 파마 또 한 게? 지금 예쁜데? 아니 머리가 떠가지고. 가라앉는 거? 네. 예쁜데? 난 곱슬머리 좋던데? 내 개취야 개취. 자, 그럼 지금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했던 게 얘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래서 이제 극성분자의 성질이 나옵니다. 그럼 극성분자의 성질은 얘는 전기를 띠고 있잖아. 그러면 전기를 띈 것 쪽으로 끌려가. 이게 극성분자의 성질인 거야.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수도꼭지에다 물을 쭉 틀어놨어. 그러면 졸라 세게 틀면 안 되겠지? 살짝 틀어놓고 여기다가 책받침 같은 거 막 문질러고 이게 갖다 댔어.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끌려가죠. 그럼 물이 정전기를 띤 플라스틱에 끌려갔으니까 물도 전기를 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놈은 똑같이 시험했는데 안녕, 난 안 끌려가, 안녕, 그냥 떨어졌어. 나는 전기와 관계가 없어.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액체일 때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럼 기체일 때는 어떻게 설명하니? 이 새끼들을 이런 공간 안에다 넣어놓고 여기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걸었어. 그럼 극성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뭐야 물바잖아, 야 착착착착착 모양이 이렇게 극성과 관계 있게 배열을 합니다. 근데 만약 난 전기랑 관계없어, 난 전기랑 관계없어, 그럼 얘네들은 예를 들어 CO2 직선형이잖아. 나는 너랑 관계없죠 내 맘대로, 이렇게 배열을 한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얘는 전류와 관계가 있어. HCN. 그럼 HCN을 보면요, HC 찍찍찍 N 이렇게 써있단 말이죠. 자, H는 전기음성도 2.1, 수소는 2.5, 질소는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C 쪽으로 끌려가고 N 쪽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N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전기음성도가 크면 마이너스죠? 전기음성도가 작으면 플러스죠. 그럼 얘네 봐봐. 마이너스를 띄는 질소가 플러스를 향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N, C, H 이렇게 배열을 하겠죠. 여기도 H가 마이너스 쪽으로 C,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모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CO2는 나 전기 안 띠임 이런 거잖아요.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용해성이라고 하는 거. 그럼 아까 용해성은 다 설명했잖아. 자, 용해성의 원리가 뭐라고요? 네 글자로? 끼리끼리. 끼리끼리. 어머, 끼리 논다. 아이, 웃기잖아 이거 뭐야. 어머. 그러면 극성은 극성끼리 섞이고요. 무극성은 무극성에 섞인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요, 극성인데 극성이 졸라 약해. 그럼 얘는 극성하고 못 놀고 뭐하고 놀겠어? 무극성하고 놉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화학원은 단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극성, 무극성에, 무극성, 무극성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어떤 애가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어. 근데 얘를 졸라 섞었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 섞고 나서 그냥 이렇게 내비뒀어. 그때 다시 두 축으로 분리가 됐어. 그럼 A하고 B하고는 섞인다는 거야, 안 섞인다는 거야? 안 섞인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왜 안 섞이니? 그것에 대한 답. 뭐가 달라서? 극성이 달라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A가 물이야. 그럼 A는 극성이니까 B는 뭐여야 된다는 거야? 무극성 분자다. 아니,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다. 라고 막. 기름은 그냥 우리 기름 하잖아요. 기름의 화학적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기름은 물과 안 섞이는 물질을 통틀어서 기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 우리는 이제 그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겠죠. 사염화탄소, 사이클로헥세인, 아니면 옥테인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걔가 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물하고 안 섞이니까 걔는 무극성이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가 나오냐면 끓는 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건 자기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는 거야, 강하다는 거야? 강하다는 거예요.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떻다는 거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려면 1번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 라고 하면 첫 번째, 가벼운 애끼리 세게 끌어당겨, 무거운 애끼리 세게 끌어당겨. 무거운 애끼리.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무거운 애끼리요 라고 안 하고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도 어떻게 되는 거구나? 높아지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봐봐. H2랑 N2랑 O2랑 비교해 볼 거야. H2는 분자량 얼마예요? 아, 이런 거 분자량 다 까먹었나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의 끓는 점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253, 마이너스 196, 마이너스 183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만약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누군가는 극성 분자고요. 누군가는 목성 분자죠. 자, 커먼 센스. 전기를 띈 놈끼리 세게 끌어당길 것 같아? 안 띈 놈이 세게 끌어당길 것 같아? 그럼요. 그러니까 얘가 끓는 점이 더 높다는 거죠. 단 이때는 뭐가 비슷해야 비교가 가능해? 분자량. 그러면 분자량이 비슷해야죠. 야씨, 얘가 분자량이 졸라 커. 그럼 끓는 점이 얘가 높을지 얘가 높을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는 표가 나와야 되겠죠. 표. 그 다음에 자 이제 극성은 극성인데 극성이 좀 센 놈들 있죠. 생각나시나요? 다 까먹었죠? 극성이 좀 센 분자만 따로 뺐습니다. 극성이 좀 센 분자. 자, 예를 들어 볼까요? HCl과 HF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네. 또 H2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네. 어머. 자, 전기음성도 얘는 2.1이고 얘도 2.1이잖아. 그럼 가운데 있는 전자는요? 양쪽으로 끌려가 안 끌려가? 안 끌려가요. 절대로 끌려갈 수 없죠. 그럼 이 공유결합은 안 끌려가는 공유결합. 그런데 여기는 이거 2.1이고 이거 3.0이다? 그러면 3.0 쪽으로 끌려가죠. 얼마의 힘 차이로 끌려가는 거야? 0.9. 0.9의 차이로 끌려가 버리죠. 그럼 여기는요 2.1에 4.0이야. 얼마의 힘 차이로 끌려가요? 1.9. 1.9의 차이로 끌려가죠. 그럼 얘는 살짝 끌려가고 얘는 졸라 끌려갔죠. 네. 자, 얘는 끌려가지 않는 결합이죠. 저 가운데 전자가 끌려가지 않는 결합이죠.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 결합은 끌려가는 결합이죠. 그럼 얘는요 조금 끌려갔죠. 얘는요 많이 끌려갔죠. 그럼 여하튼 끌려가는 결합이죠. 그럼 이런 공유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 양쪽에 얘랑 서로 다르죠. 그럼 전기음성도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누군가 한쪽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요 양쪽에 똑같은 놈이 있죠. 그럼 절대로 끌려가 못 끌려가? 못 끌려가죠. 이렇게 결합선 양쪽에 다른 원자가 있으면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 그런데 이건 조금 끌려가고 많이 끌려가죠. 그러면 차이. 전기음성 차이가 0.9밖에 안 나면 한참 끌고 가서 얘가 뭐라고 그래? 난 마이너스, 넌 플러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이루어 으차 난 마이너스, 넌 플러스 이런 차이가 뭐야? 약한 극성, 강한 극성.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은 극성인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면 극성이 강하다는 거죠. 전기음성 차이가 조금 나면 극성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건 너와 나의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극성이 좀 세네 이런 것만 따로 모아놓습니다. 까먹은 거예요. 자, 극성이 좀 센 놈들만 모아서 수, 소, 결합물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요. 인정. 까먹은 거. 그럼 수소 결합물질이란 극성이 좀 센 분자. 그런데 극성이 좀 세려면 전기음성 차이가 어떻게 돼야 돼? 많이 나야 되죠. 그래서 수소랑 전기음성도가 제일 센 놈 F랑 결합한 물질. 자, 수소랑 전기음성도가 두 번째 큰 놈이 누구야? 제일 큰 놈 F, 두 번째 큰 놈 O.
세 번째 큰 놈 n. 기억나세요? 4, 3.53, 2.5, 2, 1.5, 1. 숫자 다 외워야 돼. 네. 왜 앞에서 시험 보지 않았나요? 1, 1.5, 2, 2.5, 3, 3.54. 아, 기억이 없어요, 언니? 아니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아, 네. 이런 지랄하고. 그러니까 H와 전기음 성도가 두 번째 큰 놈 5가 결합했어. 그럼 이게 바로 물이죠. 점 세 번째 큰 놈 H랑 전기음 성도가 세 번째 큰 놈 N이랑 결합한 이게 뭐야? NH3. 요렇게 생긴 요 놈들은요. 다른 물질에 비해서 인력이 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끓는 점도 쭉 높죠. 비교해볼까요? 물 겨우 분자량 얼마밖에 안 돼요? 물 분자량 18밖에 안 됩니다. 헐. 그런데 물에 끓는 점은 무려 몇 도시야? 100도씨. 물에 이렇게 끓는 점 높은 이유가 뭐야? 그러면 물은 무슨 결합 물질이기 때문이니? 수소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사람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네. 그럼 너네들은 수소 결합 물질이 뭔지 알아야 돼. 이거거든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할 거니? H와 F 또는 O 또는 N이 결합한 물질이야. 그 내가 이거를 뭐라고 그래? 우스갯소리로. 핸드폰이라고 하잖아요. 자, 수소 결합 물질은 핸드폰입니다. H와 F 또는 O 또는 N이 공유 결합한 물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HF, H2, NH3.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요. 화투에 한 단어 내내 배웁니다. 근데요. H랑 F랑 결합하고 다른 게 또 결합을 이렇게 나오네요. 네, 못하죠. H랑 O랑 결합하고 다른 거 결합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H랑 O랑 결합해 있죠? 니네들 알고 있는 거 뭐야?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뭔데요? 아세트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얘가 있네? 그럼 얘는 수소결합 물질이다. HCN은요? HCN은 안 되죠. 왜냐면 H랑 N이랑 어디가 있어? 중간에 애 끼어 있잖아.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얘네들이 뭐한 물질이라고 그랬어? 공유결합한 물질. H와 F가, H와 O가, H와 N이. 됐나요? 자, 그럼 핑크 채워볼까요? 자, 75번.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극성이 크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조금 날수록 극성도 약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합의 극성은 아까 이거잖아요. 결합이 극성 공유냐, 무극성 공유냐. 그럼 결합의 극성은 선 몇 줄만 따지면 돼. 한 줄만 보면 됩니다. 선 한 줄만 봐서. 자, 결합의 극성은 선 한 줄로 따지면 그 선 양쪽에 같은 원자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원자 말고 서로 다른 원자가 붙어 있어? 극성 공유결합. 됐나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분자의 극성은 아유 우리 분자의 극성. 야, NH3가 극성 분자야, 목성 분자야? 그럼 이 분자 전체를 따지는 거죠. 그런 걸 멋지게 뭐라고 그래?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라고 하죠. 이 말 기억나십니까?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으로 따지죠? 합이 0이 아니면 극성 분자죠. 그럼 합이 0이 아니게 되려면 얘네들이 분자 구조가 대칭이어야 돼, 비대칭이어야 돼? 용이라면요? 비대칭. 0이 아니려면 비대칭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자의 극성은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이름 이거 계속 너네들이 말해봐야 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따지죠? 모멘트요? 모멘트. 콩글리시야 모멘트. 저 똥이 쌍극자요? 똥이 있으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안 된다고요. 아, 그 똥을 뭐라 불러요? 좀 이제 비공유전자쌍! 장난해? 자, 78번. 수소결합이란 H와 F 또는 O 또는 N 이 공유결합하고 있을 때
분자 간에 작용하는 비교적 강한 인력. 인력이죠. 얘로는 그럼 이걸 쓰면 되죠. HF, H2O, NH3 뭐 아세트산을 써도 되고 에탄올을 써도 되고 메탄올을 써도 되고요. CH3C C OOH도 얘를 써도 되죠. 왜냐면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 CH3Cl은 뭐예요? CH3Cl이요? 알고 싶어요? 네. 책에 나와요. C 하나 둘 셋 H 붙었죠? 그 이름이 뭐예요? 염화메틸. 아니, 이게 이름을 왜 내가 너네들한테 안 알려주냐면 예전에는 저런 이름을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네들 저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이름이 중심이 아니라 분자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79번 분자량이 어떨수록 끓는 점이 어때요? 클수록 그렇지.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도 높죠. 대전체에 끌려가는 물질은 뭐라고요? 극성. 그렇지. 굿. 그 다음에 물질의 용해성. 극성은 그렇지. 극성끼리. 극성이에요? 어어. 80번에? 어디? 80번? 극성. 한 글자씩 쓰면 되겠네. 끼리. 한 칸당 하나씩 쓰면 되겠네. 끼리. 끼는 끼. 뭐 말이 이상하다. 자, 극성끼리, 무극성끼리 용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83쪽부터 87쪽까지 83쪽부터 87쪽까지 숙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평형. 오늘 동적 평형까지 할게요. 동적 평형은 너무나 쉬운 거 아시잖아요. 공부만 쉬운 것 같아요. 아, 좋아요. 5분만 쉬어요. 5분만 쉬면 15분 되는데요? 네. 15분 동안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네. 동적 평형은 금방 끝나요. 숙제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숙제, 네.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뭐야? 스타벅스는 있는 거예요? 뭐? 스타벅스. 아닌데요. 제가 책받침으로 끼웠는데요. 근데 좀 불편해. 이렇게 좀 구부러져야 되는데 안 구부러져서 끼웠는데 불편해. 뭐 한심하다고? 아니요. 아니 스타벅스 이런 거 주잖아요. 그 손잡이 아니면 그 뭐 사오면 이렇게 박스. 너무 아까워. 그래서 컵 살 때 손잡이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머리 하는 게 자외선이에요?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적외선은 좋은 거예요? 네. 적외선 앞에 열자 붙이면 되죠. 열. 따뜻해. 하는 거야. 온도를 높여갖고 빨리 반응하게 하는 거야. 자외선은 아니죠. 안 하죠. 그럼요. 너한테 자외선 쪼이면 큰일 나지. 적외선은 피부에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야. 그럼 해도 되는데 엄마한테 가서야겠다. 해도 된다고. 적외선 맞죠? 근데 선생님 진짜 그 아래층이 위층이 옆층인지 그 아저씨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2주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짜증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요? 방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그게 하루 종일 그래요. 그 아저씨 일 안 해? 안 하나 봐요. 퇴직했나 퇴직. 퇴직했나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방에서 공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엄마랑 싸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낭비한 시간이에요. 안 돼요. 아니 왜 그러셔? 아저씨는 가정생활 안 하셔? 아저씨 너무 시끄러워요. 아니 위층에 아저씨만 살아? 아니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옆집인지 모르겠거든요. 나은집 같으면 그 아저씨가 H라고 하시거든요. 말로. 근데 그 아랫집 아저씨가 자꾸 H라고 하셔가지고 아랫집이에요. 설날부터 그래요. 설날부터. 그럼 그날 이사 오셨나? 아니 그것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근데 포스터를 붙였는데 벽보드 붙였는데 떼버렸고 엘리베이터를 줬어요. 떼버렸고 엘리베이터 4개인데 그 중에 3개를 붙여야 못했어요. 아저씨가 그 엘리베이터 타셨나? 아무튼 그랬고 뭐가 있더라?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통화를 한다고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저도 처음 들어요. 근데 내용까지 다 들려요. 저희는 가끔씩 화장실에서 내려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면 들리는 게 맞아. 화장실은 네. 파이프가 연결돼 있잖아. 제 방이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이었는데. 네 언니. 네네. 네. 네. 괜찮아요 언니. 그거는 날짜는. 네. 상관없어요 그건요. 아, 5명이에요 어머니? 네. 아, 아, 네. 저는 지난번에 명단을 3명만 주셔가지고, 그래서 3명인 줄 알고, 아니, 괜찮죠. 어머니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애기들이랑 항상 조금 더 걸려서, 네. 이건 이제 우리, 네, 그렇죠. 보통 제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잡을 때는 32강으로 잡아요, 어머니. 한 톤 도는데 32강. 네. 테스트는 처음에는 뭐 들어오고 테스트 이런 걸 안 하지만, 매 시간마다, 네, 그럼요, 어머니. 네. 네. 그건 당연하죠, 어머니. 네. 아이고, 그럼요. 저 텐트 징그럽게 하죠. 네네. 수강료는 한 팀에 90분, 4번에 80이에요, 어머니. 네네. 준비물은 필기도구랑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교재는 제가 기본적으로 줄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근데 평일 한번 더 온다고 적었어요. 그러게, 우리 지금 내가서 따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이 남았네요. 그럼 2월 때 내로 못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번만 더 오면 되겠네요. 네. 네. 제가 또 빠져요. 언제 빠지죠? 2월 26일 날, 25일 날. 18일 날. 18일 날 그죠. 2월 25일은 님 빠지시고요. 네. 2월 11일은 님 빠지시고요. 2월 18일 날 그 주 토요일이요. 그냥 걔네 빠지고 해요 그럼. 그럼 너는 아니면 2월 달에 휴강하고 3월 달로 넘기는 거예요. 지랄하네, 지랄하네. 조가할 거거든?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걔네 빠질 대로 하면 안 돼. 옛날에 저기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야 쟤는 들어서 뭐라 그래요. 그냥 그것이.
너 무슨 요일 된다고 그랬지? 누가 지난번에 뭐 여기 너는 저요. 근데 학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이랑 네. 아 잠깐만요. 사실 문자를 영어가 언제 바뀌어서 문자를 안 했는데. 수요일 3시 수요일 3시 괜찮아요. 몇 시 끝나요? 4시 반. 수요일. 어이 아저씨 될 것 같아요. 예? 수요일 3시. 수요일 3시요? 그래서 우리 2월에 끝내버리게. 수요일 3시면 몇 시에 끝나요? 4시 반. 3시면 돼요. 수요일 3시. 아저씨 네. 수요일 3시. 네. 아 된다고? 아우 이렇게 정해지다니. 자 수요일 3시 와요. 이번 주부터요? 네. 아니면 다음 주부터인가? 그러니까 11일 3시. 잠깐만 적어볼게요. 아이고 이거 11일이 아니다. 며칠이죠? 8일 11월 2월 2월 8일 3시. 8일 3시랑 2월 11일 3시. 네. 그러면 1월 어디 보자. 11일 3시라고요? 아니 11일은 토요일인데요? 이거 토요일 아니 토요일은 1시. 그러니까 2월 8일 15일 아니에요? 아니 그래. 자 2월 4일이죠 오늘이. 네. 그럼 그 다음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 2월 8일. 네. 그 다음에 2월 11일은 빠진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 다음에 2월 15일 네. 수요일. 네. 이 2월 18일 토요일. 토요일. 2월 22일 수요일. 네. 이렇게 해서 끝. 2월 8일 날 와요? 그럼 네. 수요일날 3번씩 와요? 잠시만요. 세 번씩이 아니라 하나, 둘, 셋. 수요일이 3번 이렇게 남았잖아.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그냥 안 오고. 그렇지. 그러면 8월 15일 아니 8일, 15일, 22일까지 해서 종강. 그러면은 11일 날에는 오는 거. 11일 날 오는 거. 11일 날 오는 18일 거지. 날에는 11일, 18일 오고. 25일은요? 25일은 끝. 종강. 그 마지막 날 안 오는 거죠 2월? 응. 2월 25일. 너 11일 날 어디 가? 아저씨? 11일이 아니라 18일. 18일 저 일본 가요. 가서 언제 와? 언제 가서 언제 와? 가서 4박 5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언제 가서 언제 와? 25일 밤? 22일 밤? 22일 밤? 네. 그 그럼 2번 빠져? 저 빠지라 그래요. 토요일 날 가? 토일 월화? 네. 토일 월 선생님 저 가역반응 토일 월화수. 뭐라고? 그냥 가역반응 하려면 식반 10분. 끝. 그냥 하면 제 동영상 보러 가면 안 돼요? 뭐라고? 수요일인데? 뭐라고? 약간 동영상 보라 그래요. 수요일 좋단 말이야. 아니 그 여하튼 자 25일 날은 안 하는 거죠? 자 일단 8일 네. 다음 수업은 수요일이야 8일. 네. 자 우리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네. 종이가 탔어. 네. 아이고 이거 지금 일시정도 안 시켰냐? 네. 종이가 타면요 네. 재가 되는 건데 재가 다시 종이로 되는 일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종이가 제로 되는 반응 거꾸로 반응인데 거꾸로 반응은 일어나지 하나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반응이 일어나는 건 역반응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가역반응. 가역 반응이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은요 가역 반응이 더 많은데 그 중에 비가역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연소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써볼까요? 자, 82번에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죠. 그럼 비가역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연소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는 반응이 있어. 기체 발생 반응. 야, 기체가 발생해서 막 날아가는 반응은 막 날아가던 기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반응에 참여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있네요. 산염기가 만나서 소금이 만들어졌어. HCl과 NaOH가 만나서 막 소금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절대로 소금을 불에 녹였는데 걔네들이 염산과 수산화철이 쪼개지는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중2 때 배운 거 앙금 생성 반응 이런 반응들은 절대로 가역 반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예전에 이제 외우라고 하죠. 앞자만 떠서 연기 중앙 이렇게 외우라고 하잖아요. 연소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것들은 비가역 반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역 반응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물을 확인하는 종이. 밑에 영어 구할 때? 염화 코발트 종이죠. 물이 묻으면 빨간 색깔. 빨간색. 물이 마르면 파란 파란색. 그러니까 야 물은 뭘로 확인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물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푸른색이니까. 근데 물 묻으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럼 걔네들은 물이 마르면 다시 파란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니 우리 가역 반응이 일어난대.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B로 변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모든 이거는 화학 반응에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 왼쪽으로 가는 건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 역반응이라고 하죠? 네.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데 그 둘의 속도가 같아. 그럼 너네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버스에 탔는데 정류장마다 앞에서 2명이 타면 뒤에서 2명이 내리는 거야. 그럼 타는 속도랑 내리는 속도랑 똑같죠. 네. 그럼 분명히 차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종류는 바뀌지만 사람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똑같은 상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동적 평형이 일어나면 사람의 개수가 안 변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A의 개수도 불변, B의 개수도 불변.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만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역 반응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변화의 속도가 같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뭘로 나오냐면 물의 증발로 나온답니다. 자, 우리 물은 가만히 내비두면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증발. 그럼 이거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죄다 날아가 버리겠죠. 네. 그런데 그런 거는 과학에서 나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짓이고요. 뚜껑을 닫아놨어. 그럼 수증기가 늘어나겠죠. 그럼 이렇게 여기 있던 수증기가 막 움직인다. 와 움직였어. 나 이렇게 막 움직일 거야. 그러다가 보면 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다시 물로 변하죠. 네. 이렇게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걸 증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수증기가 다시 뭘로 변하는 거야? 물로. 물로 변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응결 또는 응축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어떤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상발. 증발 속도가 응결 속도보다 더 빠르죠.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둘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속해서 수증기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수증기량이 늘어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응결될 거고요. 수증기가 또 늘어나죠. 또 하나가 응결되죠. 그러니까 결국 마침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 둘의 속도가 같아진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굳이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세로축은 속도. 그럼 증발 속도는 이거는 이유는 화학2입니다.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은결 속도는 점점 늘어나서 언젠가는 그들의 속도랑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나버리죠? 이게 은결 속도. 그럼 이 시점 이후를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말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85번에 물의 증발에서 처음엔 증발 속도가 더 크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증발 속도와 은결 속도가 같아져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너네 봐봐.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더 이상 증발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거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는 거 포화수 증기량. 수증기가 꽉 찼네. 포화수 증기량. 선생님 한 번씩 다 했죠? 네. 수증기가 꽉 찼네. 이런 걸 습도 몇 %라고 할까요? 100%. 상대 습도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요? 포화 상태라고 하죠. 그럼 얘를 포화 상태라고 하면 습도 100%?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인데 이거 이제 얘를 또 다른 걸 드는 거죠. 여러분 물에 녹이는 건 용해잖아요. 네. 그럼 NaCl 솔리드가 NaCl 뭘로 변하는 거야? AQ로 변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용해잖아. 그럼 녹아있던 애가 다시 고체로 띵띵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거 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중2 과정이죠. 석출.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용해되는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늘어나. 소금물이 되죠. 그런데 여기 있던 이 친구들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석출될 거야? 그럼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 둘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같아져요. 오케이?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포화 상태. 근데 포화 상태인데 얘네들은 당연히 동적 평형이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용해가 평형을 이룬 거니까 뭐라고 해주면 돼? 용해 평형. 그럼 물과 수증기라는 상태가 평형을 이루면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동적 평형. 그러니까 동적 평형은 이것도 동적 평형, 이것도 동적 평형이잖아. 그럼 너네 86번에는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일 땐 처음엔 어떤 속도가 더 빨라? 용해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럼 용해 속도가 더 빠르면 다 녹아 들어간다는 거잖아. 걔네들을 우리는 불포화 상태.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죠?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용해 반응이 평형인 상태를 무슨 평형이라고 한다고요? 용해 평형. 상표명은 뭐였죠? 상태가 평형을 이루면 상평형. 근데 왜 따로 불러요? 그런 생각. 이런 거지. 우리 다 사람인데 너는 남자 나는 여자 이렇게 부르면 똑같은 거야. 그렇다고 나를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틀린 게 아니잖아.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동적 평형이야. 동적이 무슨 뜻이야? 움직이는 상태가 평형이라는 거야. 움직이는 게 증발과 은결이면 상평형. 움직이는 게 용해와 석출이면 용해평형. 구체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그런 말을 써주지 않으면 너네들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숙제 추가. 93쪽까지 추가. 여기는 되게 쉬워요. 89부터 93까지. 지웠네? 89부터 93까지 추가. 그러니까 결국 어디부터 93이 되는 거야? 도연아 뭐해? 지난번 숙제가 좀 많았구나. 83부터 93이네요. 얼마 안 되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이야, 종현아. 종현이한테 톡 보내. 적외선은 안전한 거죠? 네. 좀 헷갈려요. 적외선이 자외선이. 너 UV 아니 저기 뭐야? 선크림 뭐 차단하려고 발라? 자외선. 그럼 자외선 왜 차단해야 돼? 나쁘니까.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되냐? 안 되죠.